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역 시간입니다. 좀 어려운 거를 할 건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이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든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최초로 그 예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고 어떤 사람도 아직 이야기 못한 거더라. 약 파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무국에서 태국으로 바뀌고 태국에서 음랑이 나왔는데 음랑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나오면서 음랑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조금 먼저 나왔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데는 아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 그 내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왜 남자들한테 전부 해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몇 개 낳는 거지 자기들이 빚쟁이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엄마한테 내다 해줘 하듯이, 그리고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또 여자들은 왜 남자들한테 해줘 그러고 전혀 고맙게 생각을 안 하느냐, 그거는 무국에서 태국으로 바뀌고 태국에서 음양이 나왔는데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양이 형이고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줘야 되더라. 우리가 자식이 부모한테 완전히 막 온갖 빈땅을 치고 깡패짓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진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뒤에 아담이 심심하니까 보기가 애처로워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이불을 만들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오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형이고 부모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형님이고 부모인 남자한테 매일 해줘를 갖다가 줄기차게 외치는 겁니다.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죠.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음양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약파는 게 아니고. 자, 음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양이죠. 이게 왜 양이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음이죠.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로 표시되어 있냐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땅은 왜 두 개 나눠요? 땅은 물하고 땅하고 나눠져가 있죠. 물이 70%고 땅이 30%죠. 그렇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또 이건 남자의 성기에 해당되죠. 이건 여자의 성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남자의 성기가 움직여서 이 동적이다. 양은 동적이고 음은 음적입니다. 동적인 양이 움직여서 이렇게 씨를 주면은 음이 그 씨를 받아들여서 그 호수 속에 자궁 속에 이어서 키우죠. 그리고 자, 이게 또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는 것은 전부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햇빛도 직선으로 내려오고 비도 직선으로 내려오죠. 그걸 닮아가서 남자의 성기도 직선이에요. 남자의 성기가 발기가 되면은 쫙 늘어나죠. 커지고. 이건 여자의 성기더라. 자,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이 나오기도 하죠. 나무 뿌리가 씨앗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무 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위로 나무가 자라서 나오죠. 또 남자의 성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액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궁에서 애를 키워서 애를 놓기도 하죠. 땅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뚫고 나온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신과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과 지구의 축소모사판이더라. 우리는 그들의 자식이죠. 자식이고 아들이더라. 그래서 인간을 알으려고 하면 신과 대우주와 대생명과 대자연과 지구를 보면 된다. 또 신과 대자연과 대우주와 대생명을 지구로 보려고 하면 인간을, 그 자식인 인간을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양과 음에 대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했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역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기에서 태고로 바뀌고 태극에서 음랑이 나오고, 음랑이 사상으로 바뀌고 사상이 8개로 바뀌고 8개가 64개로 되고 64개 밑에 효사가 384효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 중천근계하고 중기공계에 효가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86효다. 이 빅뱅 원리와 내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태극에서 음랑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양이 형이고 부모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모든 걸 해줘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한테 무조건 해내라 그러더라. 아까 얘기했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아담을 먼저 나오고 만들고 아담의 걸레뼈를 빼서 입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것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음양이 태국에서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조금 먼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 고민을 거듭했는데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얘기했죠. 자기 의식은 못 알아들었더라도 무의식은 그걸 갖다가 계속 컴퓨터를 돌리고 있다 그랬죠. 답을 찾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은 귀신하고 통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뭐든지 10년, 20년 하면은 귀신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고민에 고dom을 거듭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학자도 없고 책에도 그 실질적인 예를 설명해내는 곳은 아무도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 답이 나와요. 뭐 어떤 답이냐면은, 여러분 쇼트트랙에 알 겁니다. 여기 결승선이야. 결승선인데 이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국 선수가 뭐 요 정도 있었어. 거의 뭐 같이 요 정도 있었어. 이 올림픽 게임인가 세계 그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쇼트트랙에 요 명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선수가 하여튼 여기 우리나라 선수야. 우리나라 선수 결승전이야. 거의 했는데 요 선수가 뭐냐면 결승전 앞에서 왼쪽 발을 탁 찹니다. 왼쪽 발에 아주 축구 타지 탁 차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 신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 이걸 내가 보고 태극에서 음랑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먼저 나오는 게 이해가 되구나. 자, 보세요. 한국 코리아 선수가 이 발은 오른쪽 발은 여기 있지. 이거 왼쪽 발이야. 중국 선수는 바로 옆에 요 정도 차이에 있었고, 한 발을 왼쪽 발을 탁 차가지고 여기 결승선에 먼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겼어요. 그럼 자 어떻습니까? 이 A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는 거지 이 N발이 우승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A라는 선수한테는 왼쪽 다리도 붙여있고 오른쪽 다리도 붙여있고 음량이 같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건 태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몸뚱아리는 이 선수 자체는 태극이 얘기하고, 요거 왼쪽 발 찾는 거 이거는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 오른발은 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결승선에 왼발이 들었다고 해서 왼발이 들어온 게 아니죠. 선수가 우승한 거죠. 음양이 먼저 태극에서 음양이 동시에 나오면서 양이 조금 먼저 나왔다. 그거 이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어렵죠? 자, A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은 이 왼발이 딱 먼저 나가가지고 결승선이 대가 이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은 이 왼발 오른발 중에 어느 게 먼저 했습니까? 왼발이 조금 먼저 나오고 빨랐죠. 내가 이거를 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기신하고 통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하고 같지는 않은데 그걸 내가 설명해 볼게요. 양자물리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양자물리학에 이게 막입니다. 이 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뚫어놔요. 평행선상에 이게 평행이라고 하십시오. 구멍을 둘 뚫어놨는데 이게 입자를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쏘면은 이게 한 구멍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 동시에 이 구멍으로도 통과하고 이 구멍으로도 동시에 통과하는 이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양자물리학은 우리가 이해의 영역, 결과는 있는데 우리가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결과가 중요한 거지. 너그 인간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그 이해를 위해서 현상이 있는 거고 결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자를 쏘면은 여기 그래 한쪽으로는 통과해야 되는데 동시에 여기도 동시에 통과를 하더라. 이게 내가 요 다음 시간에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운요대사가 죽을 때 6군데에서 동시에 열반했다고 그래요. 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잠시 이야기하면은 양자물리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전자와 같은 양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존재할 수 있고 상충되는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여기와 여기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도 양자물리학을 설명해 가지고 동훈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듯이 동양의 역학이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주역이라든지 또 불교 중에서도 방화생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함경 이런 게 물리학이고 전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생기고 나온 종교 철학과학 중에서 불교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벌써 종교에서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요. 주역에서도 해놨고 명리학에서도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미신이라 그러고 뭐 귀신 씹나라 까만 소리라 그러고 막 달나라가는 시대에 말이지 아직도 그딴 소리 하고 있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존에 있는 거 동양에 있는 걸 갖다가 전부 깡그리 무시해가 그렇죠. 또 동양에서도 뭐 공자의 맹자를 성리학 공리공론하다가 철천에 실권 대포 몇 방 맞고 식민지 되고 그 반식민지 되는 바람에 자괴감이 들어서 스스로 자기 걸 다 무시하고 서양 사대주의에 빠져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여러분이 우리 동양학이라든지 동양 종교라든지 동양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쥐뿔도 모르고 미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학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동서를 갖다가 동양학문, 서양학문, 동양역사, 역사를 갖다가 서로 사교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동서를 비교해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또 고금을 비교해야 된다. 옛날 거하고 지금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지신 해야 되죠. 첫 번째 동서를 비교해야 된다. 둘째 고금을 비교해야 된다. 세 번째 동서고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동서고금을 갖다가 다시 과학하고 공부해야 돼요. 비교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동양의 불교라든지 동양 명리학, 수학 이런 거 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 과학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면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동양 역학에서 이야기해 놓은 걸 갖다가 서양 애들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알아듣게 쉽게 이렇게 체계화해 놓고 논리적으로 해 놓고 거기다가 기계 장비를 만들어내고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서고금의 난다긴다하는 석각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겠습니까? 내산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저산이 올라가 내산을 봐야 돼. 그래야 내산이 더 잘 이해되고 저산도 더 잘 이해되더라. 또 팔공산 올라가는 데 있어서 등산로가 여러 개 있어요. 대구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경산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칠곡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영천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다. 또 팔공산 정상 가까이 올라가서는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말고 대구 쪽도 바라보고 경산 쪽도 바라보고 영천 쪽도 바라보고 칠곡 쪽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다시피 이 동양학이라든지 불교나 힌두교가 기지신화라고 소리가 미신이고 무슨 달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그런 걸 믿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나 먹지. 반드시 물리학, 전체 물리학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더라. 이거 신기하죠? 입자가 어떻게 한 구멍으로 통과해야 되지 동시에 두 쪽 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제와 같은 양자는 말이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벌써 다 이야기해놨어요. 뭐냐 그러면은 뭐고 법신보신 화신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벌써 다 이야기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태극의 무기에서 태극으로 바꾸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는데 음양이 동시에 나왔는데 어떻게 양이 한 발벗어 조금 빨리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수역 역사상 풀지 못한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합니다.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네.